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98명으로 700명대에 육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양성률이 4주 연속 증가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번 주 확진자 추이를 살펴본 뒤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이 가동해 식당과 카페, 어린이집 등 9개 취약 분야를 점검합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35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가능한 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더나가 미국의 백신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백신 도입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다음 달부터 모더나 백신 4천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부작용으로 사용이 일시 중단된 얀센 백신과 관련해서 미국 보건당국이 사용 재개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얀센 백신에 대한 평가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전보다 다소 줄었지만 700명 안팎 확산세는 계속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698명 추가돼 누적 11만 2,1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67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5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외에도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져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6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모두 1,78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명 줄어 누적 99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530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0만 2,513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4만 5,520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128만 5,909명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식당과 카페, 어린이집 등 9개 취약 분야에 대한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7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방역 합동 점검단을 가동해서 감염 취약 분야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월 말 시작 예정이던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35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전국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서 가능한 한 앞당겨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예방접종센터도 기존 71개소 외에 오늘부터 105개를 추가로 운영해서 접종 속도와 편의성을 높여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7월에 이어서 이번이 7번째 동결입니다. 한은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한 후 다시 5월 28일 0.5%로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더 내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완화 통화 정책을 서둘러 조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반도체와 전기차, 조선 등 주요 전략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서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과 공영훈 현대차 사장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합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정관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에서는 전략산업 도약을 위한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며 지난 12일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 이어 국정 현안을 다잡아 나가기 위한 문 대통령의 두 번째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얀센 백신의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사용 중단 여부에 대한 권고를 내리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자문위는 다음 주 회의를 다시 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얀센 백신에 대한 CDC의 조사가 진행될 동안 접종을 계속 중단할지, 중단한다면 기간을 얼마로 둘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접종 중단 기간을 놓고 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일부 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가질 때까지 권고안 투표를 연기하자는 의견을 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당국이 얀센 백신의 사용 중단을 권고한 뒤 유럽의약품청은 곧바로 사례 검토에 들어갔고 다음 주 권고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EMA의 권고와 지침을 따르면서도 유럽 각국의 행보는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존슨앤존슨의 계열사 얀센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평가에 나섰습니다. EMA는 산하안전성위원회가 미국에서 발생한 혈전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더욱 속도를 내서 다음 주 권고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얀센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크다는 기존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이 백신의 유럽연합 내 승인은 지난달 11일 나왔지만 본격 접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얀센 측은 유럽 각국에 이미 받은 백신을 권고가 나올 때까지 보관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은 12일부터 유럽 배송에 들어가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등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EMA의 지침을 중시하면서도 각국의 행보는 다소 엇갈립니다. 스웨덴은 얀센 백신의 접종 계획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EMA의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얀센 접종을 시작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얀센 백신을 55세 이상에게 접종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두 종류를 부작용이 없는 연령층에 접종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벨기에도 당장은 얀센 백신 접종 계획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유럽 각국은 유럽의약품청의 권고가 조속히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이어서 얀센 백신까지 접종 후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귀 혈전증이 생기면서 두 백신이 전달체로 활용하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요한네스 올덴부르크 독일 본대학병원 교수는 현재 시간 14일 아직 추정에 불과하지만 두 백신이 모두 같은 원리에 기초하고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점을 볼 때 벡터, 즉 전달체가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레멘스 벤트더 독일 슈바빙의 뮌헨 병원 주임 의사도 얀센 백신 접종 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달체로 활용되는 아데노바이러스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은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인체에 주입하기 위해서 그 자체로는 인체에 무해하게 처리한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다음 달부터 백신 4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약속했다던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미국의 백신을 우선 공급하고 미국 외 지역의 공급은 늦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백신 도입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상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미국의 글로벌 제약회사 모더나의 CEO와 통화한 뒤 5월부터 4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공급 추진 물량도 2천만 회분에서 4천만 회분으로 2배로 늘렸고 공급 시기도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공급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모더나는 오는 7월까지 미국에 2억 회분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역의 공급망은 미국보다 구축이 1분기 정도 늦어졌고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는 공급 일정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모더나가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공급한 전체 백신 1억 3,200만 회분 가운데 미국 밖으로 보낸 것은 약 1,500만 회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난 연말 모더나와 계약했지만 유럽연합,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 먼저 계약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룬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얀센 백신의 희귀혈전 부작용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기대했던 모더나의 대량 공급도 불확실해지면서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덴마크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덴마크 보건당국은 성명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의 이익은 이상 반응의 위험보다 크다는 유럽의약품청 EMA 결론에 동의하지만 덴마크의 코로나19 상황이 통제하에 있고 다른 백신들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미 1회 맞은 사람은 2회차는 미국 화이자, 독일 바이오엔테크 혹은 미국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덴마크가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UN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가 지난해와 같은 1.1명에 머물면서 2년 연속 세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세계 198개 나라 가운데 198위를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세계 꼴찌입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작성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1명으로 세계 최고인 니제르의 6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세계 평균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1.9명인 북한보다도 낮습니다. 유엔 추산 자료를 토대로 한 보고서라 우리 정부의 통계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라는 건 같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엔 12.5%로 일본과 싱가포르보다는 높았는데 올해는 12.3%로 더 낮아지며 일본과 공동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6.6%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세계 평균 9.6%를 훌쩍 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며 이 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부채 부담을 경계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출산 장려 정책을 비롯해 여러 방안이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으로서 경제부처, 사회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혼인 감소까지 겹쳐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은 올해 더욱 가속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LG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8월 전망치보다 1.5% 높은 4%로 전망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4%를 기록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소비도 호전되면서 국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졌다는 판단입니다. LG경제연구원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3.6%,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3.3%, 한국은행의 3%보다 높습니다. 미국 1위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가 LG와 함께 테네시주에 미국 내 제2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오늘 16일 공식 발표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제2배터리 공장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들어설 예정이며 총 23억 달러, 약 2조 6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3명이 전했습니다. GM과 LG 에너지솔루션이 현재 오하이오주에 짓고 있는 제1배터리 공장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두 번째 공장은 GM이 내년부터 가동하는 스프링힐 인근 공장에서 만드는 크로스오버 전기차 캐딜락 리릭에 장착할 배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해마다 이맘때 나오는 차를 최상품으로 치는데요. 녹차 수도 보성에서 천물 녹차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정해역 등량만이 내려다 보이는 차밭입니다. 굽이굽이 그림같이 펼쳐진 차밭에서 찻잎을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새의 혀를 닮은 어린 찻잎입니다. 차맛이 감칠맛이 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차맛이 부드럽고 아주 풋풋한 그런 본연의 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딴 찻잎은 정성스럽게 덮어집니다. 한 해 나오는 녹차 가운데 가장 맛이 좋다는 천물 녹차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싹을 틔운 생명력 가득한 이 청명차처럼 대한민국도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보성군에서 올해 청명차 만들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보성 녹차는 지난해 세계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에 탑재되면서 수출액이 8배나 늘었습니다. 보성 녹차 재배 농민의 삶 그 자체가 녹아있는 녹차 재배법은 세계 농업유산 등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천마을 주민들은 하루빨리 보성차 농업 시스템이 세계차 농업유산에 등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녹차 수도 보성에서는 내년에 세계차 엑스포도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미국에서 몇 주 내 12세에서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이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식품의약청 FDA의 피터 마크스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 소장은 12세에서 15세에 대한 백신 승인 여부가 몇 주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스 소장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성을 느끼고 있으며 검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접종 대상을 12세까지 낮추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가을쯤 등교 재개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지난 9일 FDA에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16세 이상에만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가을부터 시작하는 새 학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미국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듀크와 브라운, 시러큐스 등 미국 주요 대학들이 최근 학생들에게 다음 학기 대면 강의 수강 조건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행 중인 뉴욕의 시러큐스대는 6월 1일을 접종 마감 기한으로 설정했습니다. 앞서 러커스와 코넬 등 미국 동부에 위치한 대학들도 백신 접종을 학생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방역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과 연구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학생들도 접종을 마쳐야 대학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요 금융사들이 일제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미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는 1분기 143억 달러, 우리 돈 약 16조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1분기
순이익 28억 7천만 달러에서 5배 급증한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1분기 순이익이 68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약 7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역시 5배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대형 은행인 웰스파고도 1분기 순이익이 47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다음 주 미국 주최로 열리는 기후 정상회의를 앞두고 구글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의 2배로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맥도날드, 월마트 등 300개가 넘는 미국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이 현지 시간 13일 공개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경영자들의 서한에서 2030년까지 탄소, 메탄 등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의 미국 내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최소 50%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파리 협정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긴 전쟁을 끝내야 할 때라며 20년간 이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군을 공식화했습니다. 아프간 전쟁을 촉발한 9.11 테러 20년이 되는 오는 9월 11일까지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로 촉발된 아프간 전쟁. 미국이 쏟아부은 돈만 2,200조 원에 미군 사망자도 2,000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은 관여한 최장기 20년 전쟁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wo Republicans, two Democrats. I will not pass this responsibility onto a fifth. I've concluded that it's time to end America's longest war. It's time for American troops to come home. 다음 달부터 시작해 9.11 테러 20주년이 되는 오는 9월 11일까지 철군을 마치겠다는 겁니다. 다만 미군이 철군하는 동안에도 탈레반이 공격을 감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프간 정부의 국방과 안보에 대한 지원과 외교적, 인도적 임무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비롯해 광범위하게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시작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도 상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fter consulting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with our military leaders and intelligence personnel, with our diplomats and our development experts, with the Congress and the Vice President, as well as with Mr. Ghani and many others around the world. 이에 따라 나토 동맹국도 다음 달부터 철군을 시작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철군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실상 공유하는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와 경쟁 등 당면 과제에 미국의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대외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끌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기 위한 시도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현지 시각 14일 상원정보위원회가 정보당국 책임자들을 불러 전 세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북한은 자신의 안보 환경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들을 취할 수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노력에는 핵무기 실험의 재개와 ICBM 시험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홍보 동영상에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홍보하다 비판이 잇따르자 하루 만에 중단했습니다. 일본 부흥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삼중수소 캐릭터의 디자인을 수정하기로 했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한 전단과 동영상의 공개를 일단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부흥청은 지난 13일 관계 강요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처분이 결정된 것에 맞춰 삼중수소 캐릭터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서 얀센 백신까지 혈전 부작용이 확인되면서 미국 정부는 얀센 백신에 대해서 접종 중단을 권고했는데요. 미국 곳곳에서 사용 중단이 이어지고 유럽도 출시를 연기하면서 우리나라 백신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사이언스 취재 파일에서는 계속되는 혈전증 논란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